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또 컵대회 4강 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오늘 밀워키 벅스 애틀란타의 경기 새벽 6시 반에 있었던 경기를 중계하고 스튜디오로 왔는데 딜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또 컨텐츠를 만들면서 예상했었던 골든스테이트는 데니 슈로더를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딜이 이뤄졌습니다. 결국에는 데니 슈로더가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디앤서니 멜튼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 됐는데 이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로 가면서 결국 데니 슈로더가 스테픈 커리의 백업으로 뛰게 됐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초기 협상을 가진 지 한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딜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브루클린은 데니 슈로더와 2라운드 픽 한 장을 내보내는 대가로 골든스테이트로부터 디앤서니 멜튼과 2라운드 픽 3장을 받아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 시점에서는 2라운드 픽에 대한 세부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브루클린은 디앤서니 멜튼과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온 셈이 됐습니다. 한 장을 주고 3장을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슈로더를 데려오는 대가로 셀러리가 비슷했던 멜튼을 내보내고 2라운드 픽 2장을 내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두 명이 셀러리가 거의 매치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앤서니 멜튼이라는 시즌 아웃된 자원을 매물로 이런 선수를 데려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셀러리를 이제는 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또 셀러리 매칭을 감안한다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데니스 슈로더가 정말 기똥차게 이 셀러리가 맞았죠. 13mm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딜이 빠르게 이뤄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니스 슈로더 올 시즌 브루클린 네츠의 탱킹 방해자죠. 23경기 뛰면서 33.6득점, 18.4득점에 어시스트 6.6개인데 커리어 하이 시즌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브루클린 네츠가 조르디 감독도 새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이 다 젊잖아요. 벤 시몬스나 다른 선수들 제외한다면 쉐이크 밀튼 전부 다 어리고 혹은 트레이드 매물로 올라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도리안 피니스미스도 베테랑이지만 이미 매물로 올라가 있고 캠 존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스터 연속성을 가지고 뛰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역시나 볼핸들러죠. 왜냐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공격도 정돈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조르디 감독이 사실 어시스턴트 코치나 혹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선 잔뼈가 굵지만 NBA의 풀타임 헤드 코치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가 무언가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주도하기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팀이 올 시즌의 브루클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클린 넥츠를 성적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한때 서부 컨퍼런스 팀들 쫙 물리치면서 3연승, 4연승 달리기도 했었고 본인의 기록도 이렇게 훌륭합니다. 필드골 45.2%, 3점 38.7%. 원래 3점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패스를 잡거나 혹은 풀업을 할 때 로딩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점보다는 주로 드리블 돌파, 양방향 돌파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이제 슈로더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씩 바꿀 필요는 있었죠. 그리고 3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3점 효율도 좋았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기록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그대로 치환하는 건 무리가 있죠. 만약에 그대로 그냥 가져간다면 슈로더가 스테픈 커리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는 선수가 되는데 하지만 이 기록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슈로더가 가장 많은 역할을 맡았고 또 본인이 가장 좀 가치 있는 플레이를 했었던 식스맨 프리롤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필요했던 건 결국 볼핸들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볼핸들러 자리, 그리고 세컨 플레이메이커, 세컨 볼핸들러, 그 다음에 식스맨으로 나서면서 프리롤 역할을 하면서 주 득점원, 그 다음에 패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또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하면서 자유투도 잘 넣으면 금상첨화죠. 자, 올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팀 자유투 성공률이 70.2%, 30개 팀 가운데 꼴찌입니다. 막 60%대 떨어졌다가 또 70% 초반으로 지금처럼 찍히던지 굉장히 자유투가 좋지 못합니다. 자유투 때문에 날린 경기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슈로더가 자유투를 엄청나게 많이 던지는 자유투 볼륨 슈터는 아닙니다만 클러치 상황에서 아주 편안하죠. 슈로더, 커리, 버디 힐드, 만약에 공격 상황이나 혹은 상대가 팀 파울을 했을 때 이렇게 자유투를 잘 넣을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긴 것도 접점 빈도가 높은 골든스테이트에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기록들이 절대 유지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다만 골든스테이트가 원하고 그리고 데니스 슈로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 장점은 그대로 살려야죠. 지금 여기서의 장점이 뭘까요?
단신 포인트 가드로서 필드골 3점, 자유투,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즉 야투 효율은 이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볼륨은 떨어지겠지만 ATR,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시오, 어시스트와 실책의 비율을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세컨 유닛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적어도 올 시즌까지 골든스테이트는 수비의 팀이에요. 자,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5위고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7위입니다. 공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스테픈 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커리가 플로어에 없을 때 슈로더가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반 시데리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캠 존슨과 데니 슈로더를 동시에 노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냥 한 방에 원큐에 그냥 데려오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캠 존슨 굉장히 훌륭한 윙 자원입니다. 그리고 3점과 수비, 내구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올 시즌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예쁜 농구를 하고 또 시스템, 바스켓볼 IQ가 뛰어난 선수예요. 자, 그래서 슈로더와 존슨을 함께 원했습니다만 브루클린 네츠는 예전부터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쿠민가를 지속적으로 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포함시키는 건 꺼려했고 캠 존슨을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케이, 그럼 데니 슈로더만 단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딜이 이루어진 거죠. 자, 캠 존슨은 제가 브루클린 네츠의 컨텐츠를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봉이 20mm 넘어요. 연봉이 높을수록 트레이드 난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예요. 트레이드 가치만 놓고 보자면 데니 슈로더,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매물로 올려놓은 도리안 피니스미스, 데이런 샤프,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한 닉 클렉스턴. 자, 이런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잖아요. 닉 클렉스턴은 바로 지금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드 난이도는 더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캠 존슨은 아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캠 존슨을 포기하고 또 트레이드 대화를 중단하고 슈로더만 딜을 한 거죠. 아마도 캠 존슨은 멤피스도 관심이 있었고 여러 팀들이 관심을 내비쳤지만 딜이 완성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의 이번 트레이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에게 4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슈로더는 골든스테이트가 원했던 다이나믹한 플레이메이커예요. 골든스테이트는 딱 2가지 천명했죠. 플레이메이커, 그 다음에 커리를 도울 수 있는 득점원. 자,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다 되는 슈퍼스타는 없어요. 트레이드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플레이메이커 되는 친구, 그 다음에 득점원 유형 하나.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슈퍼스타면 오케이. 일단은 슈로더를 빨리 데려왔던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은 커리의 정규 시즌 부담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데니 슈로더를 2월 3일에 데려왔어. 그러면 이미 후반기고, 물론 후반기라 함은 NBA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를 지칭합니다만 트레이드 마감일 때쯤이면 40경기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지난다는 거지. 그러면 순위가 고착화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각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일 뒤기 때문에 커리 같은 베테랑들은 더 지칠 수밖에 없죠. 딜을 할 거였으면 빨리 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커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바로 그 직접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은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드 마감일에 다 돼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면서 정규 시즌에 커리를 아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젬스키의 핸들러 계획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데니 슈로더를 데려왔다는 건 더 이상 포젬스키에게 벤치 볼핸들러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젬스키는 디펜더, 리바운더, 링커, 브릿지 역할로 쓰는 거지 볼핸들러는 이제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도 상당히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디앤서니 멜튼이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진 자원을 매물로 슈로더 같은 선수를 데려온다? 이것 자체가 좋은 딜이죠. 그 다음에 2라운드 세부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라운드를 당연히 쓸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2라운드 픽 2장 정도면 합당한 그런 가격에 샀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2명을 한꺼번에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캠 존슨과 슈로더를 한꺼번에 원했지만 쿠민가를 포함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캠 존슨을 포기했고 슈로더 한 명에 집중하면서 퀵 딜, 빠르게 딜을 이뤄냈죠. 질질질 끌수록 결국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냥 감정 상하고
타이밍 놓치는 거죠. 그런데 속전속결로 초기 협상, 그 다음에 캠 존슨, 쿠민가, B, 바로 슈로더를 데려온 것 자체가 저는 그 타이밍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자, 브루클린에게도 별 4개를 주고 싶은 게 일단 2라운드 픽 세부 사항이 역시나 나와봐야겠지만 어차피 팔아야 할 베테랑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후속 무브에 숨통을 트인 거죠. 왜냐하면 올 시즌에 브루클린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로스터를 정리하고 어떻게 픽을 쟁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어음을 쟁여놓는 거지 현금을 빠르게 지금 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선수를 지금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으로 슈로더, 캠 존스는 비싸게 팔리면 오케이, 안 팔리면 뭐 괜찮지만 도리언 피니스미스, 그 다음에 데니스 슈로더 이런 선수들은 진짜 반드시 팔아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무브에 숨통이 트였고 그 다음에 2025년 NBA 신인 드래프트가 역대급으로 평가를 받죠.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쿠퍼 플래그를 필두로. 자, 그런데 사실 더 이상의 성적 상승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브루클린 네츠가 뭐 기를 쓰고 달려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브루클린 네츠의 성적이 10승 15패입니다. 최근 10경기 4승 6패고 순위는 심지어 10위예요. 그렇다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 운영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거든요. 팬들에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적 상승은 좀 무리입니다. 만약에 1년 전에 브루클린 네츠였고 그 다음에 이번 드래프트 풀이 2024년처럼 그냥 고만고만하다면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 때 유망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시즌을 쉬어가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의 성적 상승은 무리인데 선전의 중심을 빠르게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2라운드 픽도 계속 쟁여놓는 거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처럼 지금의 워싱턴 위저즈처럼 픽을 종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보호 조건을 막론하고 일단 픽을 계속 받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도 어차피 내년에 만기잖아요. 더 비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브루클린 네츠가 총 60밀 정도가 비어요. 어마어마하게 빕니다. 그랬을 때 2025년 FA 시장은 2025년 신인 드래프트보다는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2025년 FA 시장보다 2026년 FA 시장 때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멜튼이랑 안녕하고 또 셀러리 캡이 비잖아요. 그 캡룸을 쟁여놓는 거죠. 캡룸을 채우는 걸 1년을 더 유예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 2026년에 브루클린이 어마어마한 큰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션 막스 단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유연성, 유동성이잖아요. 디앤서니 멜튼을 데려오고 슈로더를 이른바 처리하고 드래프트 픽 2장 더 쌓고 그러면서 유연성,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 네츠도 딜을 잘했다. 서로 속전속결로 너무 묻고 따지고 재지 않고 서로의 니즈를 잘 충족한 트레이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중계를 하고 와서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게 10시 20분인데 굉장히 빠르게 첫 딜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무려 80명. 1월 15일보다 12월 15일 오늘부터 트레이드가 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이 딜이 터졌을 때 주말이든 주중이든 상관하지 않고 저희 PD와 함께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조코피TV 지금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또 구독 꽉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